두 다항식 fx, gx에 대하여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눌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 뺐을 때 x-로 나눌 때 나머지가 7, 곱했을 때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거는 식을 한번 쭉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식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나머지 정리긴 한데 연습이 좀 안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식이 길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일단 식을 쓰는 게 반이라고 그랬으니까 식을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여기까지. 내일 1번식. 먼저 써볼게요. 1번식. fx 더하기 gx. 얘를 x-2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을 qx라고 합시다. 뒤에 남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고 되네요. 이렇게. 근데 2번식. 이번에는 얘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 얘를 2번이라고 하고 2번식도 써봅니다. fx 마이너스 g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목이 좀 다르겠죠? 식이 다르니까요. 나눈 게 똑같다 하더라도 식이 다르기 때문에 몫을 좀 달리 이렇게 프라임 기호를 붙여서 좀 달리 쓰고 나머지는 7이 덧셈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fx 곱하기 g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와 다른 몫이니까 더블 프라임 이런 느낌으로 나머지를 구해라. 나눈 식이 1차 식이니까 남는 나머지는 상수가 온다. 그리고 x가 필요 없고 그냥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여기까지만 쓰시면 거의 다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눈에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1번 식에는 x에다 뭘 대입해야 되나요? 1을 대입해야죠, 당연히. 뭐 선택이 없습니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죠. 없어지고 좌변은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f2 더하기 g2가 나와요. 그게 마이너스 3. 밑에는 2를 대입하는 거죠. x에 2. 그럼 여기 없어지고 좌변에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f2 빼기 g2는 7. 밑에다가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것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2를 대입하죠. 그럼 f2 곱하기 g2가 내가 구하는 답, 나머지 라는 뜻이에요. 이 방법이 두 가지죠. 얘네를 이용해서 f2와 g2의 곱이 나오도록 식 자체가 유도가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런 케이스는 얘네 둘을 그냥 연립해도 되죠? 연립해도 됩니다. 얘네 위아래를 더해보세요. 그럼 f2가 똑같은 f2가 두 번 덧셈 되니까 2f가 될 테고 얘랑 얘랑은 지워집니다. 우변은 4가 되죠. 따라서 f2는 2네요. f2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 g2는 마이너스 5. 결론은 이 나머지는 2와 마이너스 5를 곱하란 뜻이니 마이너스 10. 네, 이렇게 됩니다. 자, 73회 4-1번의 2번 문제. 저번에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설명이 얘는 오히려 너무 길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당장은 너무 길게 설명하면 이게 이해를 돕자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풀이를 먼저 잘 보시고 저번에 수업 들었던 거 잘 기억하시고 정리해보면 얘부터 천천히 이거를 1번으로 쓸게요. 그 얘를 2번으로 쓰고 근데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에요. 1번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입니다. 따라서 좌변식인 fx에 이 x값 대신에 얘가 0이 되는 값인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은 나머지 6이 된다. 이걸 이제 알아낼 수 있었고
이번 식은 다 써줘야 됩니다. 식을.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는 이것 x-3이 남는다. 3번 우리가 원하는 식이죠. 이것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은 q 프라임 x 나눈 식이 3차식이므로 남는 나머지는 2차가 남는다. 근데 해결이 안 된다. ABC를 구하려면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미정계수 개수 ABC 개수만큼 x값 3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x가 몫을 지을 수 있는 x값이 2개밖에 없다. 따라서 수치 대입,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은 안 된다. 그럼 계수 비교, 분배를 하려고 했더니 fx나 q'x의 차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배도 안 된다. 따라서 방법을 달리한다. 그 달리한 방법이 이 fx를 3차로 나누니까 해결이 안 되므로 그냥 이걸로 2차로 나눴다 치자. 왜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있거든요. fx를 2차로 나누었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2차로 나누었을 때 남는 나머지는 이거다 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저걸 써먹기 위해서. 그럼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뒤에 이만큼 곱해져 있는 거를 일단은 당장 몫의 개념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당장은. 근데 뒤쪽이 말이 안 되잖아. 2차로 나누었는데 2차가 나머지 남을 수 없으니까 이 2차도 다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나눠야 돼요. 2차를 2차로 나누면 나눈 식 앞에 붙는 몫은 요 개수 a가 붙는다. 그리고 뒤에 붙는 나머지는 원래 나머지를 갖다 붙여라.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결과는 얘랑 얘가 알고 보면 같은 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위로는 해결이 안 되고 아래 거를 푸는 겁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식에다 이제 뭘 대입하면 돼요? x에 요거 써먹어야 돼요. 요거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요 바로 위에 있는 식에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요. 그럼 좌변은 f-3이 6이죠. 좌변은 6. 우변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지워집니다.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a.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넘어가면 4a가 12, a 값은 3. 3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이쪽 쭉 요만큼 파란색의 나머지가 나오죠. 그럼 3을 집어넣어서 분배하게 되면 x제곱의 3배니까 3x제곱이고 여기 플러스 2x 나오죠. 거기 3배하면 6x가 나오는데 뒤에 1x가 있어요. 6x 더하기 1x니까 7x가 나오고 이쪽 상수항 1 나오는데 거기다 a값 3 집어넣어서 3배하면 3-3 이제 상수는 없어지네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내가 구하려고 했었던 나머지다. 네, 이게 정답이다. 자, 위에 있는 문제 다시 연습 문제입니다. 예를 먼저 쓸게요. 간단한 것부터. 이거 1번. 나머지 정리. f에다가 저 x-1이 0이 되는 값인 1을 대입하게 되면 그 나머지 4랑 같아진다. 두 번째 식, 이거. 이건 다 쓴다, 식을.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는 3x-1이 된다. 여기서 기억할 거는 fx를 x 제곱이 없죠, 여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2차로 나누면, 요 모양대로 나누기만 하면 맨 끝에 있는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차수인 3x-1이 나머지로 남는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갑니다. 이것. 근데 여기서 여기를 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x함 다음에 이게 인수분해 되죠. 합차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 저렇게 쓰는 게 낫습니다. fx를 x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은 q 프라임 x가 된다고 치고 됐어요?
뒤에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나머지는 이렇게 써봐야 해결할 수가 얘는 있다. 얘는 해결할 수가 있다. 왜? 모르는 미정계수가 A, B, C 세 개잖아? 근데 여기는 Q'X를 지우기 위한 X값이 몇 개 있어요? 딱 3개 있어. 이건 풀 수 있어. 이거 좀 이따 다시 보여줄게. 다르게 다른 풀이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전에 위에서 배웠던 풀이를 이용한다면, 위에서 배웠던 풀이를 이용해 본다면, 여기를 이걸 써먹으라는 얘기잖아. 이거 써먹으라고. 이걸로 나눴다 치자는 얘기예요. 이걸로 나눴다 치면 이 나머지는 2차가 남을 수가 없다. 근데 이 2차식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나눈식 x와 x 플러스 1의 곱에 이 앞에 뭘 붙이라고요? 2차 함계수 a를 붙이고 요 뒤에는 나머지가 분명 남을 거 아니야? 그 나머지는 여기 있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남는 나머지는 1차식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문제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만큼 파란색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문제를 이게 몇 번 풀다 보면 패턴이 변하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몇 번 하다 보면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그 패턴을 익혀서 잘 푸는 친구들 있긴 있어. 당연히 처음부터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완벽히 됐어. 그걸 통해서 비슷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니까 내가 차곡차곡 아는 게 더 다져졌어. 이게 제일 좋긴 하겠지. 근데 가끔은 문제 너무 어려운데 개념을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어서 그 문제 흐름을 이 문제 자체가 패턴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익히시고 이렇게 써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뒤늦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풀이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선생님이 따라서 하라고 해서 따라서 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이 깨우칠 때 옵니다.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풀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뒤늦게 올 때가 있으니까 혹시 이게 처음부터 완벽히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문제 유형이 그나마라도 다행스러운 거는 유형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 문제를 풀어서 이 유형을 나중에 스스로 터득하는 쪽으로 가자. 일단은 문제 패턴을 익히는데 좀 집중해보자. 이렇게 한 발 물러나셔도 괜찮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여기 A 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요 식에다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이걸 써먹기 위함이죠. 얘를. 그럼 F1 좌변은 4가 됐고요. 오른쪽 x에 1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다 지워져요.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2a가 되고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2가 남죠. 따라서 a 값은 1입니다. 1을 여기다 집어넣고 분배하게 되면 따라서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x에 플러스 3x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게 나머지가 됨에 따라 a 값은 1, b 값은 4, c 값은 마이너스 1 그걸 여기다 집어넣죠?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 2a 2 플러스 4 빼기 마이너스 1 정답은 7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근데 다르게 풀 수 있습니다. 얘는 사실 이해만 하면 이 풀이가 제일 쉬워요. 풀이도 제일 단순하고. 근데 이건 이렇게 풀 수 있어. F 1은 4였고요. 그 다음 사실 두 번째씩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 이고 요 밑에씩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한 다음에 몫을 이렇게 잡고 나머지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하면 꽤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요 두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F1은 4였죠? F0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승진 알겠니? F-1은 F0이 왜 마이너스 1인가요? X에 0 집어넣어요. F0? 0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0이야.
이게 다 지워져. x 0 집어넣어요. 그럼 얘도 없어져. 마이너스 1이 남죠.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번엔 얘가 0이 되고 f-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럼 값을 3개 납니다. 이렇게. 요 3개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그럼 차례대로 x에다가 제일 쉬운 값이 0 한번 집어넣읍시다. x에 0 집어넣어요. 그럼 좌변은 f0이니까 마이너스 1이었죠. f0은 마이너스 1을 써먹는 겁니다. 우변은 0 집어넣으면 다 지워집니다. 이게 0이라서. 다 지워지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c 값이 바로 나와요. c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알면 빨리빨리 쓰는 게 좋아요. 미정계수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알면 대입하는 게 낫죠. 그 다음은 뭐 두 개 중에 아무나 x에 1 집어넣어서 f1 값 4죠. 그럼 좌변은 4. 우변은 어차피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면서 또 여기는 계속 지워집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요거 f-1은 마이너스 4.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4. 우변은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면서 얘는 어차피 지워졌고 여기 x에 마이너스를 각각 집어넣으면 여기 제곱이었어요. 여기 제곱 빠뜨렸었죠. 여기다 아마 지우면서 없어진 것 같은데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여기도 아까 마이너스 1이 남았었죠. 이렇게 뒤에 x에 1만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다 지워지고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a,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b,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 뒤에 붙어있고 얘도 이렇고 이런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봅시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빼봅니다. 빼보면 좌변은 8, 우변은 없어지고 2b가 되고 없어지고 b값은 4가 되고 b값 4를 뭐 아무데나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4는 a 더하기 4 마이너스 1. 그래서 a 값은 1. 이렇게 구해지기도 해요. a, b, c 값이. 이해됩니까? 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가능했었냐면 뭐 여기 때문이죠. 여기 0 맞는 값이 3개나 존재해. 미정계수도 3개야. 그럼 미정계수만큼 얘를 0 만들 수 x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문제는 오히려 이게 실력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문제들은 미정계수 3개인데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식이 0 만들 수 있는 값이 3개가 안 나오다 보니까 복잡하게 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번 문제. 다항식 fx를 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1. 여기는 가볍게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죠? 나머지 정리니까요. 1번 f-4 마이너스 4는 여기서 온 거죠? 얘가 0 되는 값. 그걸 집어넣으면 나머지 11과 같아진다. 나머지 정리를 쓴 겁니다. 그 다음 여기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2번 f 얘가 0이 되는 값 2. 그럼 그 나머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두 개를 나눠냈고 밑에 있는 얘는 이제는 얘는 나머지 정리가 아니죠. 1차로 나누는 게 아니니까 저럴 때는 일단 식을 정확히 써주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fx는 x 플러스 4랑 x-2의 곱이며 나머지 그 다음에 뒤에 목 쓰고 나머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뭐 하라는 얘기야. 아니 잘못 썼네요. 얘가 몫입니다. 나머지가 아니었네요. 목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책에서 보면 fx를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와 있죠. 나머지가 말이 없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란 뜻이야? 아니면 나머지를 아직 안 쓴 거야?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뜻은 나누어 떨어졌다는 뜻이야? 아니면 아직 나머지를 안 써놓은 거야? 아니에요. 나누어 떨어지거나 나머지가 0이면 여기다 언급을 합니다. 주어된 식은 이 식을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혹은 나머지가 0이다라고 언급을 해.
근데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목만 딸랑 말하고 나머지를 말하지 않는 얘기는, 말하지 않은 거는 이게 아니고 나머지를 그냥 말 그대로 말을 안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fx를 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말했잖아. 몫을 말하지 않았지. 그럼 몫은 0이야? 아니잖아. 말은 안 한 것 뿐이잖아. 몫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몫만 있고 나머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말을 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추론해야 돼. 얘로 나눴잖아. 2차로 나눴네요. 그럼 남는 나머지는 1차씩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나머지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짜 없는 게 아니고 말을 안 한 것 뿐이다. 2차로 나눴으니 남는 나머지는 이렇게 1차로 써준다. 1차식으로 써준다. 그리고는 미정계수 2개. 식도 딱 2개. 딱 맞네. 근데 이거 써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x에다 먼저 마이너스 4를 대입해요. 그럼 좌변은 f-4. 그 답 대신에 11을 쓰면 되죠. 11. 얘가 0 되죠. 다 지워집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고 x에 2를 대입하면 밑에 거 써먹겠다는 뜻이에요. 2를 대입하면 f-f2는 마이너스 1. 우변은 얘가 0이 되면서 싹 다 지워지고 여기다 2를 대입한 식 2a 플러스 b. 위에 자리를 뺍시다. b가 지워지게. 빼면 b는 지워지고 얘가 마이너스 6a가 되고 얘는 12가 되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a 값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고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돼서 b 값은 3이 남겠죠. 나머지가 구해졌네요. 그러면 완성된 fx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뒤에 나머지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이렇게 따라 붙는 겁니다. 이게 fx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네.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 정리. 따라서 그 나머지 r값은 뭘 구하면 된다? 얘가 0이 되는 값인 f-1을 집어넣으면 나머지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자.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하고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플러스 3.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5, 마이너스 22. 이렇게 됩니다. 이게 플러스가 돼서 음수가 2개네요. 네, 플러스가 돼서 27에다 5를 더한 32가 정답이에요. 자, 다항식 fx에 대하여 일단 이것도 물론 나머지 정리이긴 해요. 어떤 관계식을 x 플러스 2로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사실은 시간 안 써도 되는데 앞에 뭐가 더 따라붙은 게 조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써드릴게요. 2x 플러스 5 곱하기 fx 이게 그냥 다항식이에요. 걔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뭐 말이 없지만 그냥 써야 됩니다. qx 나머지는 7. 자, 이것도 항등식이긴 한데 뭐 사실 이거는 선택지가 없죠. x에 강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식이에요. qx가 뭔지 모르잖아. fx도 뭔지 모르고 전기가 안 되니까 그냥 이걸 0만 들어서 qx를 완벽히 지우는 겁니다.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는 앞에가 1이 되고 여기는 f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우변은 없어졌고 이게 7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만큼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일단 한번 써드릴게요. x-3 fx 플러스 1 x-1 몫은 위와 다르게 한번 써주고 나머지 10. 여기는 역시나 1밖에 대입할 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f 앞에 곱해져 있는 겁니다. 1 대입하면 f2로 바뀌죠. 이번엔 얘가 0이 돼요.
그리고 D는 10. 이렇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F2의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를 아마 써먹어라 라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걸 써먹게끔 문제가 주어집니다. 잘 써먹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저식 fx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의 곱이고 몫이 위와 다르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2차로 나누었으니 남는 나머지는 1차식을 쓴다.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rx죠. 이만큼이 rx예요. 나머지식. ab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는 뜻이겠죠. ab를 구하려면 미정계에서 모르는 거 2개. 여기 보니까 조건도 딱 2개. 대입 잘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 그럼 f 마이너스, 좌변은 f 마이너스가 될 텐데 걔는 7과 같다. 7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면서 이게 쭉 없어진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두 번째, x에 2를 대입한다. 이제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요. 그럼 f2 좌변은 마이너스 5로 바뀌고 우변은 얘가 0이 되면서 쭉 지워진다. 2를 대입한다. 2a 플러스 b. 위에서 아래를 더한다. 2b 2 b값은 1 b값 1 집어넣고 넘기면 2a는 마이너스 6이죠. a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식이 여기다 남은 식이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r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거기다가 r 마이너스 3 그다음 마이너스 3 집어넣어라. 그러면 9 플러스 1 12 정답이다. 1번 다항식 fx를 x 플러스를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1 qx를 몫에 대한 언급이 있죠? 몫을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마이너스 1. 이때 fx를 x-4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식이 좀 복잡합니다. 번잡해요. 이것저것 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조건식을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을 문제에서 난 보통 딱히 쓸 거 없으면 qx 썼는데 문제가 그렇게 쓰라고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바꾸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쓰라고 정해준 것처럼 똑같이 쓰시고 나머지는 1입니다. 여기까지 썼고요. 그 다음은 qx를 x-4로 나눴을 때 이번에는 qx를 x-4로 나누었을 때 근데 이번에는 몫이 없네. 그럼 이제 네가 만들어야지 뭐. 딱히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네가 만들어서 q'x라고 쓰시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까지 썼어요. 문제수 요구하는 바는 이거를 구하라. fx를 x-4인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 정리네. 그럼 그 나머지는 f 얘가 0이 되는 값 4를 구한다. 나머지를 구하라는 동시에 f4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f4 강제로 f에다 4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식이 위아래 두 개 나왔는데 f가 나와 있는 식이 윗식이에요, 아래식이에요? 윗식입니다. 그럼 윗식에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잖아.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별로 선택지가 많진 않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명확할 게가 많아. 이것도 해야 될 게 명확한 거야. f라는 관계식에 4를 무조건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선택할 수가 없거든. 문제에서 원하니까. 그럼 f에 4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f4 이게 내가 원하는 나머지죠. 근데 4를 집어넣으면 우변이 여기다 4 집어넣으니까요. 6 q4 일단 써. x에 여기 x, 여기 x, 여기 x에 각각 4를 집어넣으면 딱 이 모양이 나와요. 그럼 f4가 내가 원하는 답인데 f4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q4의 값을 알아야 돼. 근데 q가 나와 있는 식이 두 번째 식이잖아. 이것도 선택지가 없어요. 강제로 밑에 있는 식에도 4를 대입하는 뜻입니다. 그럼 좌변은 q4 우변은 이게 지워지는구나. 마이너스 1 q4의 값을 알았네요. 마이너스 1 그걸 빠르게 위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더 정답
F4의 값은 6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정답입니다. 밑에는 2번 봅시다. 이것도 그렇죠. fx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식 안 쓰고도 쓸 수 있겠죠. f2가 나머지 7과 같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머지 정리 아니죠. 2차로 나눴으니까요. 근데 이건 식을 다 써야 되겠네요. 밑에 있는 식은 fx를 저 2차 식으로 나누면 몫은 qx라고 문제가 지정해줬고 나머지는 이걸 써라. 그 다음 이제 이거 어쨌든 q라는 다항식을 x-2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아, 나머지 정리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Q2를 구해라. 그게 나머지다. 그럼 Q2를 찾아야 돼요. Q2. Q가 나와 있는 식이 위식이에요, 아래식이에요? 아래식이잖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지. 아래식에다 2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X에 2를 대입한다. 그럼 F2는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2 플러스 1, 7, Q, 2 더하기 X에다 2 대입하면 5. 따라서 넘어가면 7Q2는 F2-5죠? 근데 F2가 나와 있어요. 7이라고. 7-5, 2. 그러므로 Q2의 값은 7분의 2. 이게 내가 원하는 나머지. 다. 라는 거죠. 문제를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킨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하시냐면요. 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다 할 수는 없고 6- 여기 풀었나요, 근데? 푼 사람도 있죠. 그럼 질문을 받을까요? 푸셨다니까. 밑에 거 6-4. 6-4로 해봅시다. 숫자 크게 나와서 당황하실 건 없습니다. 뭐 지수 크게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배운 대로 하는 거지 뭐. 뭐 안 배운 걸 쓰는 건 아닐 테니까 배운 대로. 빨리 나와라. 네. 이 다항식을 좀 식이 좀 복잡하니까 얘를 fx로 합시다. 쟤를 fx로. 뒤에 fx 없죠? fx를 x39제곱 더하기 32라고 fx를 치환한 겁니다. 그 fx를 1차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없네? 아까 말했지만 나머지가 없는 이유는 0인 게 아니고 아직 언급을 안 한 것뿐이다. 나머지를 써야 돼. 그럼 한번 써봅시다.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는 1차로 나누었으니 쓸 수 있는 나머지는 x가 없는 관계식은 그냥 r이라고 쓰자. 그겁니다. 근데 이 fx는 위에는 얘랑 같죠? x39제곱 플러스 30. 네. 뭐 선택지가 없네요. x에 1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좌변은 31, 우변은 r. r이 구해졌네. 31이라고.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곤 그 다음 식 이거. qx를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 정리네요. 저 나머지를 R1이라고 합시다. 아까 R을 썼으니까 R1이라고 합시다.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R1의 값은 이 관계식을
얘가 0이 되는 값인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q-1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정도인지 알아듣나요? 네, q-1.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강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q-1로 바뀌니까. 그럼 여기 x, 여기 x, 여기 x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 39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0이면 좌변은 29. 우변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겁니다.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더하기 31. 이항하면 2q 마이너스 1 그 값이 2. 따라서 q 마이너스 1의 값은 1. 네, 그게 내가 원하는 나머지다. 7-4번. 뭐 일단 이건 지금 복잡해 보이니까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fx가 아니고 fx-1 이 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결론 얘로 나누었다는 뜻이죠. 그럼 몫이 있겠네요.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는 나머지에 0 쓴다. 근데 0은 쓰나 말하니까 안 써도 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 f3x 4를 x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누면 몫이 안 나와있죠? 안 나와있으니까 적당히 q'x 나머지를 구해라. 나머지 2차로 나누었죠? 나머지는 1차식을 씁니다. 미정계수 2개. 그럼 이 q'x가 지워지는 이 값이 0 되는 게 2개. 인수분해가 되네요. x, x-2.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내가 해야 될 행동은 2개의 관계식을 정리하죠. x에 0 대입한다. 그럼 여기 x, 여기 x, 여기 x, 여기 x, 여기 x에 각각 0을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f-4, 우변은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d가 뭐가 됐던 거 아니에요. 이건 다 곱하기 되어 있는 이 한 덩어리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x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b 값이 나오죠. 두 번째, 이번엔 얘가 0이 되는 값인 2를 강제로 대입한다. 좌변은 f2가 된다. 우변은 얘가 0이 되므로 어차피 이쪽은 똑같이 지워진다.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한다. 2a 플러스 b. 남은 거는 이제 이 얘네들을 연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값들을 내가 뭐라고 알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연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지? f-4랑 f2는 어떻게 구하지? 여기서 구해야 되겠죠. 저 식이 인수분해 됩니다. fx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qx 괜찮죠? 이것도 고민할 게 없네요. 얘 0 되는 값과 얘 0 되는 값 각각 2번 대입한다. x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한다. 그러면 f-4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f-4의 값은 1이 된다. 2를 대입한다. f2 마이너스 1은 0 된다. f2의 값이 1이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다. b값은 f-4 1이다. b값 1을 여기다 집어넣고 f2에다가 똑같이 1 집어넣죠. 그럼 좌변은 1, 우변은 b값이 1인 겁니다. a값은 여전히 있고요. 이렇게. 따라서 a값은 0. 모아봤더니 나머지 rx는 rx를 안 썼지만 그냥 나머지 rx를 쓸게요. 나머지 rx는 0x 플러스 1이다. 그러므로 나머지는 1이 된다. 이런 거죠. 풀이가 좀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매번 똑같은 풀이가 되는데 뭐냐면 3차식인데 이 3차식을 문제의 규칙을 잘 보세요.
x-1의 세제곱 3차 나오죠? 다시 x-의 제곱 2차 나오겠죠? 다시 x-1차 나올 테고 상수로 좌우가 서로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규칙은 똑같은 x-를 계속 차수만 바꿔 쓰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지. 이런 형태. 이게 x-1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문제는 뭐 이렇게 x 플러스 2의 세제곱, b, x 플러스 2의 제곱, c, x 플러스 2 플러스 c. 이렇게 똑같은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관계식이 똑같은 계속 반복적으로 차수만 틀리면서 배열되고 있을 때 이럴 때 문제 풀이는 다음처럼 풀면 쉽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조립제법한다고 생각하시고 3차의 개수, 1차,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항 한 다음에 뭘로 조립제법하냐면 얘네가 0이 되는 값인 x값 1로 몇 번 조립하냐면 3번 조립제법합니다. 제가 0이 되는 값으로 3번. 자, 합시다. 그럼 1 한번 집어넣어서 한 번 합니다. 2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나머지 1. 한 번 했죠? 두 번째, 다시 1 가지고 또 조립제법.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끝에 나머지 0, 5. 마지막 한 번 더 조립제법. 1 가지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나머지 7. 그런 다음에 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가 맨 끝에 남아있는 이 2 있죠. 맨 밑에 남아있는 이 2가 A 값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 이게 네모칸 쳤었던 이 나머지들 있죠. 이 나머지를 아래에서도 위로 쭉 올라가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B, C, D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2, B는 7, C는 5, D는 1 이렇게 푸시면 제일 쉬운 풀이가 됩니다. 그럼 이거 분배하면 안 됩니까? 분배도 됩니다. 분배도 돼요. 이 정도 분배할 수 있지 뭐. A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3배 한 다음에 앞에 거 2번 뒤 거 1번 플러스 3배 한 다음에 앞에 거 1번 뒤 거 2번 그 다음에 뒤 거 3번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분배하시고 B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또 분배하시고 x 마이너스 1 이거 다 모아서 이거 만드시면 돼요. 개수들 만드시면 됩니다. 개수 비교로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기에는 좀 차수가 불편하고 혹시나 난 이런 계산 빠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풀었던 풀 있죠. 근데 이게 왜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관계식이 3번 나왔다고 해서 왜 x-1로 3번 조립제법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라고 하면 굳이 묻는다면 좌변과 우변은 항등식이죠? 그렇지? 근데 우변을 x-1이라는 다항식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한번 나눠봅니다. 그러면 이 3차는 2차로 차수가 떨어지고 한번 나눠지니까요. 여기는 2차는 1차로 차수가 떨어지며 여기는 1차는 앞에 있는 개수 C만 남고 얘는 안 나눠지죠. 이게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 다항식이 누구냐면 얘랑 똑같은 게 얘잖아요. 우변을 x-로 나눴다는 얘기는 좌변을 x-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목과 나머지 다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쓴 겁니다. 그럼 우변을 x-로 나누었다? 그럼 좌변을 x-로 나누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조립제법을 썼다. 근데 그때 1 가지고 조립제법 했더니 맨 끝에 있는 나머지가 이거더라. 이건 x-에서 안 나눠지니까. 안 나눠진다니 그게 그대로 나머지로 남겠죠. 이렇게. 됐니?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 다시 이 식을 또 x-로 또 나눕니다. x-로 두 번째 나누라는 얘기죠. 맞니? 그럼 여기 있는 2차는
다시 1차로 떨어지고 여기는 1차는 앞에 있는 개수만 붙고 얘는 x-1로 나누면 상수니까 1차로 나눌 수가 없죠. 이게 나머지로 나온다 뜻이에요. 두 번째 다시 이 남아있던 식이 아까 좌변식을 x-3번 나누고 남는 뭔가 관계식이 있었겠죠. 걔를 다시 x-1이 0이 되는 값인 1 가지고 조립제법 하면 그때 남는 나머지는 얘가 남을 거라는 얘기예요. 안 나눠진 값 나머지 c 됐나요? 그 다음 또 다시 이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을 또 x-1로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세 번째 나누게 되면 이 1차는 나누어지면서 네, a가 남을 테고 얘는 x-안 나눠지니까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b가 또 남을 거라는 얘기예요. 또 1 가지고 나머지 조립제법하면 끝에 있는 나머지는 안 나눠지는 b 값이 남을 테고 그러면 거기 붙어있는 개수는 a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a, b, c, d 이렇게 개수나 상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풀이법은 너무 쉬워서 그냥 계속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런 식입니다. 만약 이게 x-1이 아닌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게 x 플러스 1이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냐면 2, 1, 마이너스 3, 1 얘를 조립제법으로 마이너스 1로 3번 하는 겁니다. 그럼 내려오고 마이너스 2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이게 누구죠? 뒷값일 거예요. 맨 끝에 있는 상수.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로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1 다시 마이너스 1로 마지막 조립제법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이렇게 이게 A 얘가 B 얘가 C 얘가 D가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한 번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뭐 어려울 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약간 바뀔 수는 있어요. 약간 바뀔 수는 있어. 하지만 패턴 자체나 흐름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활용 문제가 하면 좀 어려운 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 흐름을 쫓아간다는 거죠. 네. 여기 있는 연습 문제는 내일까지 아마 다 풀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주말까지 이용해서 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까지 이용해서 이걸 잘 풀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은 월요일날 일단 받는 거로 할 테고 근데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고 이번 시험 범위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동수학 앞쪽 부분 파트를 있죠. 이 앞 파트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번에 여러분 시험 범위와 굉장히 밀접한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시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 이 뒤에 나오는 복수 뒤쪽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도 공부하면 더불어서 1학기 기말고사 범위도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부는 지금 고등학교 공부인 동시에 중학교 심화교과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때 곱을 이루는 다항식을 각각의 인수라고 부른다. 각각을 다항식의 인수라고 부른다. 여기 나와 있는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렇게 풀어헤치는 과정, 분배법칙에 의해서 풀어헤치는 과정을 전개라고 부르고 그때 만들어진 이 식을 보통 우리가 전개식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가는 과정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에요. 풀어헤치면서 막 공식을 적용하잖아요. 곱셈 공식. 그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 인수분해입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이번에는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보고 얘가 원래 어떤 다항식들의 곱이었는지를 유추하는 행동, 이 행동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부르며 그 곱해져 있는 각각의 다항식을 왼쪽 다항식의 인수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과서마다 약간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명확하진 않아서 시험에 잘 물어보진 않는데 교과서마다 좀 달라서 그래요. 어떤 교과서는 1과 자기 자신도 인수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고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인수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말 없으면 1과 자기 자신도 인수라고 생각하시되 주로 각각 개체별로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면 얘 각각 하나씩 인수인 동시에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것도 인수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것도 인수가 되고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것도 인수가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곱한 x제곱 x도 인수냐라고 물어보면 네, 인수가 맞습니다.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문제에서 원했던 다항식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인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게 다 나와 있죠. 인수분해는 다항식의 전개를 거꾸로 생각한다. 역연산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부르며 네, 이렇게 곱 뒤에 뭔가 상수를 더하기 빼기로 붙여놓으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묶는 거를 묶을 수는 있지만 이 전체 다항식을 인수분해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인수분해는 우변이 합과 차가 아닌 곱의 형태로만 표현돼야 인수분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올게요. 공식, 여기 나오는 공식은 2번 공식은 다 중학교 때 하는 공식이죠. 중학교 때 하는 공식이에요. 공통인수로 묶는다.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합차의 인수분해 공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인수분해법이죠. 앞에 뒤에 있는 거에 곱, 그 다음에 더해서 가운데 1창 맞추는 이런 거죠. 그리고 4번, 5번은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인수분해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전 내용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번부터 10번까지는 고등부에서 배웠던 인수분해죠. 그러니까 곱셈공식의 역연산이니까요. 곱셈공식을 거꾸로 쏘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그럼 6번처럼 우변에 나와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하게 되면 얘가 되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전개되어 있는 이 식을 이렇게 곱의 형태로 묶어보면 곱이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만든 게 인수분해다. 결국은 곱셈 공식을 역으로 계산한 거니까 곱셈 공식을 잘 기억하면 이런 기본의 인수분해 공식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 앞쪽에서 해왔던 거고 또 연습을 해왔으니까 곱셈 공식과 동시에 인수분해 공식을 같이 기억하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공식을 암기하세요. 뭐 딱히 더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똑같은 공식을 그냥 순서만 바꿔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해봐야 시간만 잡아먹는 거고 여러분이 한 번 더 그 시간에 차라리 이면제 이런 데다 이 공식을 한 번 더 쓰시면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가면 곱셈 공식이 되는 거고 지금 쓰시는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이런 구조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건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니까 같은 공식이죠. 한 번 더 외우시기 바라고요. 여기 다 공식을 외워라. 이게 변형 중간에 나왔던 거 변형하는 거고 이건 그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약간 도시화된 내용인데 한번 짬이 되는 대로 이거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데나 이게 문제 풀 때 보면 가끔 그림 그려놓고 인수분해를 적용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뭐 선생님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그림에 워낙 내가 여기다 손을 대면 오히려 그 그림이 더 지저분해지거나 더 못 알아듣게 돼. 차라리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이해를 하면 그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림이 충분히 이해 잘 되도록 잘 그려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래요. 여기는 그래서 다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공식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풀어드리기가 좀 시간이 좀 아까울 정도로 그냥 적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적용. 이 파일이 지금 로딩이 너무 길어서 이걸 압축을 해서 해봤는데도 이래요. 이거 어쩔 수 없더라고. 파일 자체가 로딩이 많이 걸리는 파일인 것 같아요. 이 위에 있는 이 식은 당연히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런 꼴이 나온다 라는 형태인 거죠. 다만 A는 A로 보시는데 B도 B로 보시고 C를 EC로 보는
아니네요. 네. 부가 뒤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여기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럼 C와 A의 부는 서로 같은데 A와 B의 부가 서로 다르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와 A는 부가 둘 다 똑같은 부호야. 그치? 근데 여기는 A에는 A가 붙어 있는 곳에는 음이 붙고 B하고 C가 곱해져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B만 부가 틀리고 A와 C는 서로 같은 부호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B가 붙은 쪽에 음수가 붙었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A로 보시고 B를 마이너스 B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C를 얘랑 같은 부호인 2C로 보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여기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고 여기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 B 대신에 마이너스 B C 대신에는 EC C 대신에 EC 여기 C 대신에 EC 여기 C 대신에 EC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쟤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꼴로 인수분해 된다 뜻이니까 ABC 자리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하신 걸로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양만 찾아내고 그 항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는지만 잘 찾아내시면 그냥 공식 갖다 꽂아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해요. 그럼 2번 공식은 뭡니까? 그러면 2번 공식은 A 빼기 B의 전체 세제곱 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얘를 전개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래서 A를 X로 보시고 B를 2로 보시면 네, 딱 숫자가 떨어져 나올 겁니다. 되셨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론 인수분해는 A, X, B, E를 집어넣어서 인수분해한 요 모양으로 완벽히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건 뭐 더 시간 끌기는 좀 그래 내가. 시간이 너무 아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모양에 맞춰서 여러분이 잘 갖다 끼실 수 있는 연습을 이건 뭐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고 빨리 판단을 어떤 공식에 어떤 항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이 모양이 나오겠다는 거를 직접 여러분이 이면지 갖다 놓고 손으로 쓰는 게 낫지 남의 설명 듣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귀찮아서 안 해드리는 건 정말 아닙니다. 이건 내가 설명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더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공식 암기도 할 겸 항의 모양을 적절히 바꾸는 연습도 할 겸 아, 네. 아니라니까 진짜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게 아니야 진짜 오해하지 마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은 공통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당연히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하는 게 맞겠죠? 이거 뭐 대단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치환을 하시고 그 치환한 식으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마무리 그 x를 원래식에 대입한 다음에 식을 정리한 후 인수분해를 마무리한다 라는 건데 이런 문제 풀다 보면 공통분해 혹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괄호 많이 나온 거. 여기 뒤에 뭐 이렇게 뭐 숫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 이 숫자가 없으면 사실 인수분해가 끝난 거거든. 근데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붙는 바람에 이게 인수분해 안 돼 있는 상태라 실제로는 이 4개 가루를 다 다시 분배해야 됩니다. 근데 이 4개 가루를 분배하는 과정에 앞쪽에서 배웠죠. 여기 있는 4개 중에 2개씩 짝지어서 따로따로 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며 그 짝짓는 순서는 상수와 항의 합이 여기는 상수와 여기는 상수의 상수의 합이 서로 같도록 잡아주시면 네, 나중에 치환하기 편해져. 그럼 치환하고 나서 다시 인수분해하는 것들은 곱셈공식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인수분해는 매우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 방식을 좀 채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밑에 거 풀 수 있으면 위에 거는 저절로 풀 수 있는 거니까.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아이고 이 친구가 정신이 없죠. 뒤에 마이너스 8을 빼고 인수분해하는 바람에 헛짓거리 하신 겁니다. 방법은 다시 가로를 풀어야 하죠. 뭐 방법이 없어요. 가로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빠뜨리고 하는 바람에 인수분해 마무리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막 분배하기보다는 짝을 재보자는 얘기죠. 짝을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를 짝을 짓고, 그 다음은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을 짝을 짓고, 네, 따로따로 분배. 얘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얘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그럼 공통부분 나오죠? 얘랑 얘랑이 공통부분이다. 그래서 치환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뭐 라지 A 같은 거는 치환을 합시다. 문자는 그냥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4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6과 뒤에 마이너스 8 분배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에 8을 빼면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집어넣지 말고 이 상태에서 원래 식을 집어넣게 되면 식이 복잡해 보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이 식을 가지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요구하는 게 인수분해니까. 여기 A, 여기 A, 이쪽 2, 이쪽 8 둘 다 플러스. 그럼 곱해서 16 더해서 12 만들어지겠죠? 그럼 A 플러스 2와 A 플러스 8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인수분해 끝나고 나면 이제 저걸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x제곱 플러스 5x를 a 대신에 집어넣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 자, 이렇게 한 다음에도 얘도 혹시 이 안에서 인수분해 되면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되잖아. 얘도 곱해서 8 더해서 5가 되는 숫자 없어요. 더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다. 치환 나오면 이런 식으로 치환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에 대한 설명을 기존에 있는 분들은 설명을 드렸던 거라 용어가 그리 복잡하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보기차가 뭐지가 되는 거죠. 보기차? 무슨 말이지?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기차식에 대한 정의부터 합시다. 보기차식의 이 복자는 중복할 때 복자입니다. 2차식이 중복되어 있는 게 보기차식입니다. 결론은 2차식이 중복됐으므로 4차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 구조가 4차식을 말하는 거긴 한데 4차식이라고 해서 전부 다 보기차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떤 꼴에서만 딱 유달리 어떤 꼴의 4차식에서만 보기차라 부르냐면 다항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4차, 2차, 상수처럼 홀수창 없이 짝수창으로 정리되는 게 보기차입니다. 선생님, 상수는 근데 이게 짝수차인가요? 네, 상수도 짝수차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보기차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4차, 상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보기차입니다. 아무나 보기차를 부르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야. 아무나 맞다 맞어. 뭐 1차나 3차 갖다 껴있는 거 갖다 주고 나서 보기차로 부르지 않고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보기차식이라고 부르고 이 보기차식을 이제는 인수분해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뭔 소리야? 뭐가 쉽고 뭐가 어렵다는 거야? 보기차식인데 아주 쉬운 보기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수만 높을 뿐이지, 밑에 보시면 아실걸요? 차수만 높을 뿐이지 누가 봐도 아주 쉬운 인수분해 이런 거. 이게 보기차죠. 4차랑 2차랑 상수가 조합되어 있는 4차, 2차 상수 보기차입니다. 근데 얘는 보기차긴 한데 항이 3개야. 항 3개짜리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배웠잖아.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끝에 있는 상수는 2개 항의 곱. 앞쪽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차수는 이 둘을 더해서 나온 항. 둘 다 마이너스. 그럼 x는 4제곱은 x제곱과 x의 제곱의 곱이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x제곱 둘을 더하면 딱 1창이 맞아떨어지잖아요. 2창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랑 x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며 x제곱 마이너스 5를 넣어두는데 얘가 다시 1의 제곱이라 합차로 또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만약 문제가 여기 보통 특별한 말 없으면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십니다. 근데 가끔 문제가 이
다항식을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시오라는 말이 나와요.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실수라는 단어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죠. 루트가 나오는 때까지도 루트가 나올 때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5가 루트 5의 제곱으로 봐도 괜찮지 않나요? 그럼 이 또다시 합차가 돼. 제곱만의 제곱. 그럼 x랑 루트 5를 더한 것과 x랑 루트 5를 뺀 것으로 인수분해 되며 뒤는 원래 있는 데 붙이면 돼요. 이렇게 되면 개수가 무리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수 범위로 확장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됩니다.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기까지는 안 합니다. 보통은 여기 루트가 나온 것까지 인수분해 하지는 않아요. 보통 여기까지 인수분해 한다. 지금처럼 쉬운 보기차식. 됐니? 그럼 어려운 건 뭐예요, 그러면? 네, 이런 거예요. 어려운 거는.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는 겁니다. 곱해서 16, 더해서 9가 되는 숫자가 16 약수 중에 더해서 9가 되는 게 있니?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조합을 따져봐도 곱해서 16 더해서 9가 되는 숫자가 없어요. 인수분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보기차인데 위는 인수분해가 되는 쉬운 유형이고 아래는 인수분해 안 되는 좀 복잡한 유형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그럼 위에 있는 건 놔두고 밑에 것만 해결을 잘하면 보기차식도 그렇게 대단히 어려울 만한 인수분해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 복잡한 보기차식 풀이는 내일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내일 10시 50분까지 늦지 마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